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김도진은 소파에 앉아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지민이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돈을 등지고 이곳으로 왔다. 도시의 북적거림과는 거리가 먼 작은 교회의 아파트. 그에게는 전쟁이 끝난 후 얻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그림자 속에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던 전쟁의 신은 이제 평범한 가장이 되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가운 강철이나 날카로운 칼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지민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지민의 눈에는 그저 다정하고 조금은 무뚝뚝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고 지민 역시 그의 지난 삶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조용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진 씨,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지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도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요.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평온함 그 자체였다. 오랜만에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그들은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오후를 보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몇 초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지민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지민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도진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지민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이제 와서 전화도 안 받으려고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지. 우리한테 감히 손해배상을 청구해 내까짓 게 뭔데? 지민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도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도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전화 너머에서는 여전히 비웃음 섞인 욕설이 들려왔다. 도진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대방은 그의 침묵에 더 조롱하듯 말했다. 듣고 있냐? 내 마누라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아. 감히 우리를 건드려 손가락 하나로 내 인생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나 해. 도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상대방이 한참을 떠들어대다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도진은 지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실수를 좀 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피해보게 될까봐. 도진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요.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유명 패션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기업은 이 도시의 신흥 재벌인 강 회장의 아들, 강민준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지민의 디자인을 깎아내리고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지민은 그들의 무시와 오만에 분노했지만 계약 때문에 참고 견뎌야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다. 지민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양 발표한 것이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항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내까 짓게 뭘 안다고 이래. 이 바닥에서 네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그들의 협박에 지민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지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민은 그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고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민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도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깊은 분노가 서린 전쟁의 신의 눈빛이었다. 5년간 억눌려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민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줘요. 도진 씨,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지민을 안심시킨 후 거실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5년 동안 꺼져 있던, 세상과 단절되었던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첫 번째 연락처를 눌렀다. 그 번호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망을 운영하는 인물의 것이었다. 로전, 나야, 김도진. 오랜 침묵 끝에 들려오는 로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도진, 형님 진짜입니까? 살아계셨군요. 로건, 오랜만이다. 부탁할 게 있어. 도진은 자신의 부탁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 특히 그와 함께 지민을 모욕한 2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달라고 말했다. 재산, 인맥, 약점, 심지어 가장 사소한 습관까지도. 로건은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차가운 명령조를 감지하고 즉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이유, 그것은 지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의 잠든 용을 건드렸는지 알지 못했다. 강민주는 피식 웃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침묵이 그에게는 굴복의 신호로 들렸다. 꼴에 기분 나빴나 보네. 야, 김지민.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 남편이라는 놈이 어떤 병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 말이야. 그러니 조용히 합의하고 사라져.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옆에 앉은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봤지, 내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해.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 그의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그를 치켜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부에 취해 그들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조롱과 오만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김도진은 휴대폰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지민의 눈물을 보았을 때의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내를 침실로 데려가 부드럽게 눕혔다. 푹 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는 지민의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온 도진은 낡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로건은 이미 첫 번째 정보를 보내왔다. 강민준, 한성그룹의 서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불안정한 재벌 2세, 그의 친구들, 김태혁과 박선우, 각각 부동산 신흥 부호와 투자회사 사장의 아들, 셋 모두 돈과 배경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전형적인 신흥 상류층이었다. 그들의 정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로건이 보낸 자료에는 그들의 숨겨진 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도지는 소파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펼쳤다. 5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노트북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로건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정보가 물처럼 흘러내렸다. 강민준의 회사인 한성패션의 재무 상태는 겉보기와 달리 위태로웠다. 김태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불법 자금과 연결되어 있었고, 박선우의 투자 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도지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작전 지도로 채워졌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너무 간단해서 재미없군. 도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눈에 그저 무능하고 오만한 어린애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이 지민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도진의 차가운 분노를 유지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민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진 씨, 혹시 무슨 일 벌이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도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요. 난 그냥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가져올 뿐이야. 그의 말은 지민을 조금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도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로건이 알려준 강민준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그는 강민준의 일상 패턴,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의 보디가드들의 배치까지도 파악했다. 강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도지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고요했고 그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경비원들과 보디가드들은 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로비의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강민준의 개인 비서가 타고 가는 엘리베이터에 몰래 몸을 실었다. 비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도지는 비서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방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그 USB 드라이브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성패션의 모든 재무 정보를 해킹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며칠 후, 이 코드는 강민준의 컴퓨터를 통해 그의 회계 시스템에 침투할 것이고 회사 내부의 모든 거래 내역과 비밀 회계 장부를 도진에게 전송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준이었다. 강민준의 회사는 불안정했고 그가 회사에 투자한 모든 돈은 회사의 부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했다. 도지는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회사에 숨겨진 부채와 불법적인 자금 유용 사실을 폭로하여 그를 한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그는 강민준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걸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지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진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과 경솔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도지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 돈과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의 깊숙이 등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날 밤, 그는 다시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쾌감을 느꼈다. 하찮은 간 것들,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자신들이 신흥 상류층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곤 했다. 그의 옆에는 친구들인 김태혁과 박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시가와 위스키를 즐기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민준아, 그 여자 이제 포기한 거겠지. 박선우가 잔을 흔들며 물었다. 당연하지? 강민주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에게 덤비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내일 변호사를 시켜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보내. 손해배상 청구 취하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합의 금액을 명시해서 그딴 하찮은 놈들의 콧대를 꺾어놔야 돼. 맞아. 그들이 우리를 뭘로 봤는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김태혁이 거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권력과 재력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김도진은 그저 아내를 위해 무모하게 나서는 배경 없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그는 개인 비서가 건넨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려 했다. 비서는 자신이 실수로 받은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떠났다. 강민주는 무심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성패션의 모든 시스템에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무정보, 고객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회계 장부까지 그들의 적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도진은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고 지민이 좋아하는 빵을 사왔다. 지민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의 곁에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민이 잠든 밤, 그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이 보낸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강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민준의 회사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그 부채를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다. 도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익명의 계정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한성패션. 숨겨진 부채와 불법 자금 유입 의혹. 한성그룹 위기인가.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소리쳤다. 김태혁과 박선우가 황급히 그에게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도 안 돼. 누가 이걸 알아냈지.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인데. 강민준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즉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협박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한성패션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민준의 아버지인 한성그룹의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그를 본사로 호출했다. 김태혁과 박선우는 자신들도 이 일에 연관될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거 혹시 그 자식 짓 아니야? 그 하찮은 놈이 감히 우리를 건드린 거야. 강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딴 놈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그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이건 분명 우리 사업을 노리는 다른 놈들이 벌인 짓일 거야.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들은 도진의 존재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 너무 취해 있었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제 도진은 그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할수록 그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다. 도진은 며칠 후
다음 목표물인 김태혁에게 향했다. 김태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도지는 이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김태혁의 부동산 개발 현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동시에 그가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의 명단과 증거를 검찰에 보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강남 부동산 개발, 불법 자금과 뇌물 수수 의혹, 대규모 수사 시작. 김태혁은 강민준의 사무실로 달려와 격분했다. 민준아, 이제 알겠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그 자식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강민준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헛소리 마. 그놈이 무슨 수로 이런 일을 해. 이건 분명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음모야.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내분을 일으켰다. 도진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우둔함으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연극의 유일한 감독이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세 남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부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격렬한 질책을 받았고, 김태혁은 자신의 부동산 사업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멈춰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선우는 자신들의 투자회사에 대한 소문이 돌자 고객들이 불안해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박선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대체 누가? 강민주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우리에게 이런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손댄 하찮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어쩌면 그 김지민이라는 여자의 남편일지도 몰라. 김태혁이 어둡게 말했다. 그날 전화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남자. 그 침묵이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 그들은 김도진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남자.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를 강력한 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가 이런 거대한 일을 벌일 능력이 없다고 믿었다. 한편 김도진은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지민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조용한 눈빛에서 그 힘의 원천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민이 잠든 밤, 도지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과 노트북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로건에게서 받은 마지막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보는 박선우의 약점이었다. 박선우의 투자회사는 명목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위층의 비밀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이 네트워크는 강민준과 김태혁의 가족들과도 얽혀 있었고 도시의 권력층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크군. 도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3명의 신흥 부호를 벌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도시의 부패를 뿌리 뽑는 정의의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도지는 로건에게 연락하여
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다. 한 명은 해킹 전문가, 다른 한 명은 금융 전문가였다. 그는 로건에게 그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길 것을 당부했다. 며칠 후, 두 명의 젊은이가 도진의 서재로 찾아왔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그들은 도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 도진이 속했던 조직의 후배들이었다. 그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이틀 안에 박선우의 투자회사의 모든 거래 내역과 서버를 해킹해, 그리고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들의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해, 특히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도지는 간결하게 명령했다. 해킹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금융 전문가는 도진이 건넨 자료를 받았다. 형님,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게임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도진의 서재에서 밤낮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박선우의 투자회사 서버에 조용히 침투했고,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은 물론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냈다. 도지는 그들의 작업이 완료된 후 로건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뿌릴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모든 증거는 익명으로 보내. 그리고 절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마.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건은 그의 명령에 따랐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박선우 투자회사, 불법 자금 세탁 및 뇌물 수수 의혹, 금융계 거물들 줄줄이 소환 예정. 박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기사를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변에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과 김태혁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진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들은 내 아내를 모욕했어. 그것이 당신들이 지은 가장 큰 죄다. 박선우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남자의 복수극이라는 것을.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파멸을 자초했다. 그리고 도지는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박선우의 절규는 강민준과 김태혁에게도 들려왔다.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무너져 내리는 박선우를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무능함과 오만함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남자, 김도진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자식. 대체 뭐지?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서려 있었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야. 김태혁의 얼굴은 이미 포기한 듯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놈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 그때 박선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알 수 없음이었다. 박선우는 겁에 질려 전화를 받지 못했다. 강민준이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직접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사라지고 불안함만이 남았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씨, 김태혁 씨, 박선우 씨,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한 짓,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은 선물입니다. 세 남자는 전율했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하찮게 여겼고 내 아내의 꿈을 짓밟았지.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진 힘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진 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해. 당신 대체 누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강민준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당신들의 명예와 부.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 복수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세 남자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부에 취해 오만하게 굴었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하찮게 여겼던 한 남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그날 저녁, 김도진은 지민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지민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도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 지민은 그의 대답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는 박선우의 투자 회사를 통해 그들이 숨긴 모든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 비자금은 도시의 권력층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익명의 계정을 통해 검찰과 언론에 보냈다. 그는 한성그룹의 서 회장과 김태혁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을 명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그들이 박선우의 투자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걸로 충분해. 도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로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하여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낡은 노트북을 닫고 더 이상 복수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선우의 투자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민준의 아버지인 한성그룹의 서 회장과 김태혁의 아버지도 포함되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신흥 상류층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강민준, 김태혁, 그리고 박선우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돈,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도.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게 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남자의 힘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김도진은 이 모든 것을 집에서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지민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가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도진 씨. 지민이 속삭였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남편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강민주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한때 자신 만만하고 오만했던 그의 모습 대신 초췌하고 겁에 질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회사에서 내쫓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길거리의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김태혁과 박선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조차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모두 한 작은 식당에 모였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들의 대화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강민준이 중얼거렸다. 그 자식, 김도진, 박선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자식이야. 그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절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김태혁도 격분했다. 그 자식은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도 그 자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해. 그 자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김도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해답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김지민이었다. 그래, 그의 아내, 강민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 자식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우리도 그 자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줘야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를 망가뜨려야 해. 그러면 그 자식도 우리가 느꼈던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그들의 계획은 섬뜩할 정도로 잔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과 증오만이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김도진이라는 한 남자의 복수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려 했다. 그들은 로건의 정보망을 통해 김도진과 김지민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김도진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차 안에 숨어 김도진의 집을 감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김도진이 혼자 외출하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지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녀를 배웅했다. 그는 지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녀의 곁에서 최대한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다. 지민은 그에게 이마에 키스하고 출근했다. 도진은 그녀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세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로건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을 도진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지민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로건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도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도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렸다. 그들의 행동은 도진의 분노를 극도로 폭발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직접 손볼 작정이었다. 그는 지민의 회사 근처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지민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준의 차가 지민의 회사 앞에 멈춰 섰다. 강민준과 김태혁, 박선우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지민에게 다가가려 했다. 도진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강민주는 도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분노를 보고 몸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들, 감히 내 아내에게 손대려 해.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민주는 도진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봐, 네가 아무리 우리를 망쳤다고 해도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네 아내를 보면 우리는 네가 느꼈던 고통을 돌려줄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도진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당신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 이제 당신들의 오만함이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야. 도진은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로건에게 연락하여 강민준, 김태혁, 박선우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도록. 세 남자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들은 김도진의 눈빛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오만함에 기댈 수 없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남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오, 너희들, 감히 내 아내에게 손대려 해. 김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 직전이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다. 강민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도진의 눈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진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도진이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박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꿈을 짓밟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그녀를 위협하고 있어. 그것이 당신들이 지은 가장 큰 죄다. 도진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로건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직접 손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복수심으로 도진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로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로건에게 접근하여 도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 로전, 당신은 김도진을 위해 일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더 큰 돈을 줄 수 있어. 김도진의 약점, 그의 아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팔아넘길 수 있어. 로건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준의 계획을 도진에게 알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로건은 도진에게 연락하여 강민준이 그들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으며 그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형님, 강민준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협하고 형님의 아내를 해치려 합니다. 도진은 로건의 목소리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는 로건이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로건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로건, 강민준의 계획대로 해. 나는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거야. 로건은 도진의 명령에 따랐다. 그는 강민준에게 연락하여 그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넘겨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강민준을 그들의 비밀 아지트로 유인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준은 김태혁, 박선우와 함께 로건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도진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도진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로건과 함께 도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도진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도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준은 도진의 목소리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나를 속였어. 강민준은 로건에게 소리쳤다. 강민준 씨, 당신은 내게 돈을 제시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주었지. 바로 당신의 파멸. 로건은 차분하게 말했다. 도진은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당신들을 파멸시킨 것은 바로 당신들의 오만함이야. 당신들은 나를 하찮게 여겼고 내 아내의 꿈을 짓밟았어.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나를 배신하려 했어. 그것이 당신들이 지은 가장 큰 죄다. 강민주는 도진의 눈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도진에게 용서를 구했다. 도진은 강민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을 처벌할 권리는 내게 없어.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대가다. 도진은 강민준을 떠나 로건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는 강민준, 김태혁, 박선우를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강민준은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도진이 서 있었다. 강민준은 도진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을 보았다. 그러나 그 연민은 강민준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할 뿐이었다. 일어나. 도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준은 힘없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오만했던 신흥 상류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긴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처벌할 권리가 없어.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에 그것이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유일한 대가다. 도진은 강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둘 작정이었다. 강민준, 김태혁, 그리고 박선우는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도진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편 김도진은 로건에게 그들을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로건은 그의 명령에 따랐다. 강민준, 김태혁, 그리고 박선우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경찰에 넘겨졌다. 그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감옥으로 향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신흥 상류층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해 드러났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들의 가족들조차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김도진은 이 모든 것을 집에서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지민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과거를 엿보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도진 씨, 이제 끝난 건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민은 그의 대답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지민을 데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즐겼다. 지민은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남편이었다. 그의 싸움은 끝났고, 그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도지는 그들의 심판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신흥 상류층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검찰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민준, 김태혁, 박선우는 물론 그들의 부모를 포함한 여러 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이들의 추악한 범죄들을 보도하며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때 그들이 누리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김도진은 이 모든 것을 지민과 함께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지민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진의 곁에서 평온함을 되찾았고 그의 손을 잡으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됐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평범한 남편의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도지는 그들의 심판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민준, 김태혁, 박선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그들이 지민에게 저지른 모욕적인 행위는 물론 불법적인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뇌물수수 등 모든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죄를 물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의 변호사는 이미 그를 포기한 듯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지는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바랐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그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 피고, 강민준, 김태혁, 박선우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이들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으며 그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10년, 8년을 선고한다. 강민주는 판결이 내려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감옥으로 향했다. 도지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공의를 원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파멸로 향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김도진은 고요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강민준과 그 친구들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오만함이 끝을 고하는 소리였다. 도진은 그들의 파멸을 보며 아무런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가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채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아내가 기다리는 그의 평화로운 집이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이유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평온과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포옹했다. 왔어요. 도진 씨,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고생은 무슨, 이제야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 도진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민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고마워요. 도진 씨, 당신이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위한 영웅이에요? 도진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지민을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를 요리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현재의 행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도진은 다시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고, 지민이 좋아하는 빵을 사왔다. 그는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웃었다. 그의 삶은 5년 전과 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숨겨진 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강민준, 김태혁, 그리고 박선우는 자신들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도진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파멸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도진은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는 이제 오직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평화로운 삶에만 집중했다. 그는 지민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은 지민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지민은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진이라는 한 남자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도진은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전쟁의 신으로서의 삶보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싸움과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삶은 그로 인해 더욱 빛났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